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의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팀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려와 거란의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926년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요나를 세운 뒤 송을 압박하면서 동부가 최강조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런 거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바로 송나라를 제압하고 중원을 차지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고 고려를 내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기 942년 고려에 사신 30명을 보내면서 귀한 낙타 50마리를 바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태조 왕건은 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야만적인 국가다 하면서 굉장히 대노하게 되고 거란 사신 30명을 멀리 유배해 보내고 또 그들이 바쳤던 귀한 낙타 50마리를 개경 근처에 있는 만부교 아래에서 굶겨 죽이는 그 유명한 또 그 끔찍한 만부교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서기 942년 만부교 사건으로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거란은 이 고려에 대해서 호시탐탐 복수할 기회만 노리다가 드디어 고려 성종 993년 1차 침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려는 건국 이래 75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당시 거란군 총사령관은 소손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동경유소라는 벼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소손영이 거란군 80만 대군을 끌고 압록강을 건너게 되면서 고려와 거란의 기나긴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거란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도 잘하고 말도 잘 타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이 거란족들이 사람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또 사람의 피를 마시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 거란족이 80만 대군을 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으니 이 고려 사람들이 그 당시 받았을 충격과 공포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경이죠. 그리고 첫 전투였던 봉산 전투에서 고려군이 참패를 당하고 고려군 선봉대장이 거란군의 포로가 되는 끔찍한 패배를 당합니다. 당시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고려의 국왕이었던 성종은 직접 서경으로 가서 군대를 지휘하게 됐는데요. 이 봉산 전투의 패배로 고려 조정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고려 조정의 대세는 뭐냐? 바로 할지론입니다. 할지론, 바로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자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거란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서경 이북 고구려의 땅을 돌려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말대로 서경 이북 고구려 땅을 돌려주고 광화를 맺자, 즉 항복하자는 이러한 할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우리의 영웅, 외교의 왕, 외교의 달인, 그 유명한 서희 장군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희 장군은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왕이 아닌 역사적 인물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람 탑10 안에 들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 잘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서희 장군이 성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대로 항복할 수는 없다. 이번에 땅을 뺏기면 더 많은 땅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에게 한번 싸울 기회는 주십시오. 제가 가서 소손영과談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성종이 서희 장군을 믿고 소손영의 본령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손영과 서희 장군 사이에 그 유명한 역사적談판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소손영은 이 서희 장군한테 신하의 애로서 절을 하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일종의 기선제압이죠. 하지만 우리의 서희 장군 그 요구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반박하게 된 것이죠. 당신이 거란의 황제라면 내가 응당 신하 예를 차겠지만 당신도 거란의 신하고 나도 고려의 신하고 신하가 신하한테 절을 할 수는 없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숙소로 돌아가서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아예 드러누웠다고 합니다. 일종의 무언의 시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소손영이 먼저 사과를 하고 다시 협상하자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급한 것은 고려가 아니고 거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외교도 그렇고 모든 협상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 자체가 일종의 기싸움입니다. 기선잡이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내가 저자세로 가거나 나를 낮추고 가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만만해 보게 되고 심지어 호구란 말이죠. 호구로 보게 됩니다. 그럼 주도권을 뺏겨버립니다. 따라서 외교나 협상뿐만 아니고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잘 실천하셔야 됩니다. 너무 나를 낮추거나 만만히 보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실 필요도 없지만 적당하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도 겸손하면서 당당하게 임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에서 우리가 볼 때는 고려가 굉장히 가불관계에서 을에 갔고 고려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 같은데 왜 거란이 더 급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 거란은 주적이 고려가 아니죠. 바로 송나라입니다. 송나라를 제압하는 게 목적이고 고려는 오히려 협박하고 적당히 구슬러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려와 이렇게 고려에 집중할 상황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거란이 고려를 치기 위해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후방이 피했습니다. 후방이 불안한 겁니다. 언제든지 송나라가 역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마음이 깊은 것은 바로 거란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사로에 있는 이 거란의 군사가 80만 대군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80만 대군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기병 6만 명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소선영의 벼슬이 동경유수라는 지방관에 있었고 이 동경유수라는 지방관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기병 6만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80만 대군이라는 것은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서희 장군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거란군이 첫 전투, 즉 봉산 전투에서는 고려군한테 이겼지만 그 다음 전투에서는 고려군한테 패배하면서 사기가 꺾인 상태거든요. 따라서 급한 것은 거란이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꿰뚫어 본 게 서희 장군입니다. 이 외교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허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또 상대방의 패를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점에서 서희 장군은 최고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럼 서희 장군의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먼저 서희 장군이 예전에 송나라에 사신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정세에 대단히 밝았고 또 이 서희 장군이 병관어서라는 직책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오늘날 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한 직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희 장군은 외교나 군사에 전부 다 밝았던 굉장히 정통한 전문가였다. 이러한 협상에는 최적임자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란의 패와 거란의 허실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갑니다. 일단 기선제압은 서희 장군이 했습니다. 대단하죠? 소선영이 자신이 쳐들어온 거란의 침공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힙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이 고구려 땅은 거란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는데 고려가 지금 고구려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소선영이 역사 공부하고 온 것이 즉 그러니까 고구려를 개성한 게 거란이고 신라를 개성한 게 고려인데 고려가 지금 고구려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땅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서희 장군 더 똑똑하고 더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죠. 서희 장군은 뭐라고 반박하느냐? 그냥 이 말싸움은 굉장히 여러분 논리 싸움이거든요. 논리가 정연해야 됩니다. 서희 장군이 역사 공부 더 많이 하셨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신라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래서 국호도 고려라고 한다고 이렇게 밝히니까 소선영이 할 말이 없잖아요.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또 왜 중요하냐면 1000년 전에 서희 장군이 소선영과의 외교談판에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중국과 역사전쟁, 동북공정 갖고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확실한 역사적 근거를 1000년 전에 서희 장군이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것이죠. 정말 진짜 서희 장군은 박수밖에 안 합니다. 정말 감탄의 감탄입니다. 말문이 막힌 소선영이 두 번째 침략 이유를 들이댑니다. 뭐냐면 고려는 우리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왜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서희 장군 지지 않죠. 명쾌하게 반박합니다. 그것도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거란과 친교를 맺고 싶은데 거란으로 가는 길목에 여진족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길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거란이 여진을 몰아내고 그 땅을 돌려준다면 어찌 거란과 친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선영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냥 기뻐하면서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여진을 몰아내고 그 땅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 땅을 돌려받습니다. 그 땅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바로 강동 육주입니다. 뭐라고요? 강동 육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학창시절 때 들어봤을 겁니다. 시험에 너무나도 자주 나오죠. 강동 육주는 어떤 곳이냐면 압록강 동쪽의 6개주입니다. 압록강 동쪽의 6개주. 흥화진, 통주, 용주, 곽주, 철주, 귀주 등 6주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북한의 평안북도 일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시험에 자주 나오면 우리나라 영토 확장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영토 확장 과정이 크게 4단계가 있고 이 모두 별 6개로서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제가 다음에 따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서해의 강동 6주 확보, 그 다음에 윤관의 동북구성 개척, 그 다음에 공민왕의 쌍승총관부 수복, 마지막으로 조선초 세종의 사군육진 개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초에 세종이 사군육진을 개척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하는 오늘날의 국경선을 확립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서해의 강동육주 확보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당시 고려의 국경선은 대체적으로 청천강 일대로 보거든요. 물론 여기는 반론도 만만치 않는데 현재 우리 학계의 다수설, 정설은 청천강 일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해가 강동 육주를 확보하게 되면서 고려의 국경선이 압록강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강동 육주가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지역을 확보하게 되면서 뒤에 펼쳐질 거란과의 전쟁, 또 다른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고려는 굉장히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뿐만 아니라 소선영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선물도 줍니다. 낙타 10마리, 말 100필, 양 1000두, 비단 500필. 어마어마한 선물도 하사합니다. 엄청난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희 장군은 말 한마디로 거란의 대군을 물리치고 강동육주라는 귀한 땅을 얻고 그러면 엄청난 선물까지 받아온다. 일석삼조다. 국뽕이 아니고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렇게 멋진 외교적 성과를 말 한마디, 단판 하나로 이루는 사람은 없었다. 정말 인류 사상 최고의 외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서희 장군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고 역사적 팩트죠. 그럼 여기서 소선영은 바보냐? 바보라서 이렇게 다 퍼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소선영도 거란도 소개의 목적은 이미 달성한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란의 원래의 목적이 뭐죠? 고려를 제압하는 게 아니죠.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고 그 다음에 고려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러한 소개의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소선영도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죠. 외교라는 것이 결국 윈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선영도 그 정도 땅이라든지 선물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선영을 좀 모자란 사람, 바보로 볼 게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려가 거란과 국교를 수립하게 되면서 송과의 공식적인 관계는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고려가 먼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 송은 전통적인 우방이고 사대 관계에 있는데 먼저 헤어지자는 말 못하죠. 우리도 사람을 사귀는데 정말 헤어지고 싶어. 저 사람은 안 맞아. 근데 내 입으로 헤어지자는 말 우리가 찬다잖아요. 차지를 못하는 거죠. 차라리 그 사람 입에서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해주면 고마운 거죠. 그게 고수거든요. 근데 고려가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송나라에게 국서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거란의 공격으로, 거란의 협박으로 불가피하게 송과의 관계를 끊게 되었다. 그런데 송나라가 군대를 내어서 거란을 물리쳐준다면 다시 송과 관계를 맺겠다고 얘기하게 된 것이죠. 물론 당시 송나라의 국력으로서는 거란을 칠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송나라는 고려의 구원 요청을 거절하였고 그래서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더라도 송나라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기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송과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려가 거란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었고 송과는 공식적인 관계를 끊었잖아요. 근데 비공식적인 관계는 계속 이어갑니다. 즉 거란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송과는 비공식적으로 민간 교류는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송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수입한 게 중요했거든요. 그게 고려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양다리 전략을 펼쳤던 겁니다. 거란과도 관계를 맺고 송과도 비공식적으로는 민간 교류를 하는 그러면서 고려의 신뢰를 챙기는 그러한 멋진 실리 외교, 아트 외교, 균형 외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이 고려의 양다리 전략, 이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멋진 천년간의 외교를 펼쳤던 서희 장군이 5년 뒤였던 998년 개국사에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성종이 이 서희 장군을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국사에 많은 재물을 보시하고 또 의사를 보내서 치료하게 하였지만 결국 서희 장군은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서기 998년 개국사에서 57세의 일기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서희 장군의 무덤이 동상이 지금 국립외교원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외교관들로 하여금 서희 장군의 동상을 보면서 서희 장군이 펼쳤던 멋진 외교술, 멋진 외교 정신을 좀 본받아서 실천하라는 것인데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잘 본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교를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참 안타깝죠. 우리는 항상 강대국사에 끼어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교가 참 중요한 나라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특히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담보하면서 균형 외교, 중립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중 패권 다툼의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고 있죠. 미국은
미국은 어떻게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내세우고 있고 중국은 떠오르는 신흥 강대로서 또 경제 교류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뭐냐? 양쪽 다 배척할 수 없죠. 양쪽 다 친하게 지내는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외교가 어려워요.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동맹도 중요하죠. 정치 군사적으로. 반면에 중국과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양쪽과 다 친하면서 우리의 국익과 안전을 보장받는 그러한 균형 외교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교가 항상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특히 지금은 그래요. 지금 정부는 더 그렇거든요. 한미동맹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으로 너무 치우쳐지는 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면 화가 나거든요. 결국 뭔가 일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냉전적 산물을 할 수 있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부활시킨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미국과 조금 더 친할 수 있어. 균형 외교와 중립 외교를 하지만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데 너무 그쪽에 가버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여전히 신경 쓰면서 한미 동맹을 챙겨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는 외교 관계자들이 이 서해의 외교, 이 고려의 외교를 좀 더 공부하고 본받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교훈을 새기고 실천하는 것은 바로 우리 후손들의 몫이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거란의 2차 침입, 3차 침입이 남아있다. 이 말은 거란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뜻이죠. 무슨 일일까? 서해가 외교 잘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